네, 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대치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여야 접촉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전국 냉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이 꽉 막힌 전국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우 경희대학교 정외과 겸임교수, 또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계속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온 나라가 교황 방안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었고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편지도 주고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광화문 시복식 그 칼 퍼레이드 중에서 교황이 그 유가족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좀 들어봐 좋을 것 같죠? 네. 예,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법 제정되도록 도와주시고 no se ocurra otra vez esa misma 제가 편지 하나 전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편지 하나 전해드리면 quiere dar una carta.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세월호 그래서 빛을 달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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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까 맞습니다. 방송을 할 때는 잘 들리지가 않았는데 잊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잊지 말아달라 세월호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특히 교황은 미사 때나 연설 때 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저께는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영접 나온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슴이 아프다, 또 희생자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는 유가족이 전해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고통받은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슬픔 속에 하나 된 한국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교황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 던져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종교가 저는 없는데 비종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감동적입니다. 네. 예.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교소 소신이 낮은 대로 임하고 또 그 사이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번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는 세월호 유가족이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목소리에 화답하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교황님의 이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예. 우리 국민들도 세월호를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진상 규명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교를 떠나서 일단 교황님의 행보 자체가 정말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좀 전에도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그 편지도 전해주는 모습에서 굉장히 진지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한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정치권에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도 아마 그 가톨릭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여야 지도부가 막상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일단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름대로 움직인다면은 결국은 어떤 그 관계 개선 이런 데 하면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의 이제 어떤 그 교황님이 오신 걸로 인해서 아마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예. 여야가 협상하는데 물꼬가 트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자, 그리고 오늘, 충분한 예. 명분이 또 생겼다 보는 거죠. 예, 오늘 그 위사 저희들이 보도해드리면서 네. 내 탓이오가 나왔었는데 사실
요즘 전국을 표현하는 게 니타시오잖아요. 네. 세월호 특별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네. 서로 니 탓이다. 니 탓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이번 교황의 어떤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이 특별법 처리라든지 본회의 개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된다고 메시지가요? 봅니다. 예. 예, 허성호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물론 예.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은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네. 예. 종교의 영역은 이렇게 다 아우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정치의 영역은 여야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정치를 보고 당신은 교황님의 말씀에 뭐라 듣느냐 이렇게 바로 따지는 거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정치의 영역은 그만의 공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 세월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의 공간을 이미 뛰어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교황님의 말씀도 여야가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여야가 모색을 한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지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특검 추천권 정도는 분들은 진상을 추천권, 예. 진상을 제대로 밝히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른 건 어렵다. 네. 다른 건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번복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냥 집권당 입장에서 그거는 양보를 한다. 교황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회생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국정을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함께 가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교황님의 이 말씀이 정치권에도 통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교수님도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순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교황님께서 일단 우리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셔갖고 보듬어주고 사실 그 사람도 위로해주므로 해서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네네. 그렇다면은 거기 후속 조치로 정치가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훈훈한 바람이 불지 않겠나. 네. 그런 측면에서 내 탓 따지기 전에 우선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야당은 일단 어쨌든 여야 합의상을 깼기 때문에 예. 그 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일단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예. 그것이 왜 야당이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지 그 이유 사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밝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고 나서 여당이 그것을 받아서 화답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안 된다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아마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그 마중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갔을 때도 그 외무부 장관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직대로 그 영접 나간 적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마중 나갈 정도로 했다면은 굉장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 이 교황 방문을 통해서 전국을 뭔가 풀는 하나의 그 어떤 고리 매듭을 푸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했다면은 결국 대통령도 여야가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를 불러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한번 풀어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세월호 관련된 상황들을 한번 정리하는 단계로 그래서 뭐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거면 양보를 좀 하고 또 야당도 사과할 수 있는 건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정리해 나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간 모습이 보일 때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뭔가 좀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매진할 수 있도록 좀 서로가 힘 실어주는 여당은 야당한테 힘 실어주고 또 여야는 대통령한테 국정을 이끌어가는 힘을 서로 실어주는 이런 좀 훈훈한 바람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교황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 발씩 양보를 하면은 좋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여야 이 꽉 막힌 전국이 풀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야가 주고받을 카드가 마땅치가 않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치가 좀 길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여권도 사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죠. 특히나 교황의 메시지가 여권에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거고요. 그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먼저 양보하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그 김재원 그 새누리당 그 원내 부수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특검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야가 똑같이 동의하는 사람을 추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중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똑같이 어떤 A라는 분이 나왔을 때는 네. 야당에서 반대한다면 또 새로운 사람 또 추천하면 되는 거고 또 네. 여당에 추천했는데 또 반대한다면 새로운 사람 하다 보면은 합의점 찾아볼 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물꼬를 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한변협에서 이 안을 내놓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임명권을 대통령이 하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장관이 대통령한테 위임을 받아갖고 장관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임명권 자체를 지금 세월호 유족들하고 지금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세월호 특별법에 한해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해서 뭔가 예. 법학으로
찾아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돌파구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돌파구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미 충정을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예. 합의를 해서 네. 단수로 대통령이 추천하면 돼요. 네. 대통령이 추천하는 건 맞습니다. 한 명만 하면 되잖아요. 네. 두 명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와서 한 명만 추천하면 되니까 답은 간단하고 예. 저는 뭐니까 여야가 동의를 하는 것보다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좀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야당 편들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럼 기소권까지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기속 진상조사위는 전 다릅니다. 특검한테. 특검에. 특검을 예. 추천하는 문제만 예. 세월호 유가족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특검 추천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분이었으면 믿고 싶다. 예. 믿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털고 가야죠, 이제. 언제까지 세월호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몇 명 중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를 하자.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준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그 정도 되면은 한 명만 올리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충돌이 오는데요. 예. 유가족들한테 이 추천권을 다 준다는 건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족들이 과연 그 중립성을 갖고 있는 그 후보들을 과연 선정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결국은 야당과 또 협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 유족들을 뭐 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역시 이 특검에 준하는 사람을 찾는 데는 그래도 그 정치권에서 찾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예, 예, 그런데 협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유족들이 예. 동의하겠냐 이 말이죠. 자, 예. 자, 그래서 지금 모두 뭐 여야 뭐 다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게 사실 김무성 지금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한 뭐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뭐 리포트 하나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나설 일이 없다, 뭐 이런 지금. 네, 주장인 것 아직까지는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자기가 나서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제가 얘기를 봐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당 대표가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예. 먼저 일단- 그 저희 기자 예, 리포트 기자 보고 리포트를 보고 말씀 이야기하면 좋을 것 주시죠. 예. 같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철도 파업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말, 평소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시 평의원 신분으로 철도노조와 야당을 만나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선출 다음 날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관련된 분들 만나가지고 상의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다시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성사시켜 특별법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빨리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유가족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기됐고, 여야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자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정치력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야당 원내대표로 김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정치력이 출중한 김 대표가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라며 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일단 난색을 표했지만 개입 시기를 언급하며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방 당대표가 나선다는 것은 맞지 않지. 당대표 취임 직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 또 한 번 전국 타겟책으로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김무성 대표가 주요 이 지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목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고 지금 정도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움직일 공간이 넓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여야 사자 지도부 회동을 할 때 특검 추천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네. 교착 상태에 있을 때 네. 좋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주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특검 추천권 야당이 줄 수도 있다. 예. 과거에 준 적도 있고 네. 다시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딱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김무성 대표가 지금 요한구 원내대표가 협상 중에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야당이 파기라는 와중에 바로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이제는 교황님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국회 일정도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렇죠. 빨리 풀기 위해서는 대표가 나서는 것도 저는 모양새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뭐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뭐 그렇게 가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제가 볼 갑시다. 때는 제가 볼 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예. 왜냐하면은 당 대표 전하고 후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 지난번 철도 파업 할 적에 그 협상 이끌어낼 때 그때는 행안위원회 입장의 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은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협상에서 전면에 나서서 지금 뛰고 있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버리면은 원내대표 위상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간에 어디까지나 협상을 진행한 과정에서 뭔가를 막 자꾸 만들어내야지 당 대표가 나서서 무자들듯이 이걸 여야 관계를 딱 해결하면서 이걸 합의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왜? 그렇다면 결국은 야당이 떼서는데 여당이 굴복하는 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 야당에서는 그저 그냥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성격, 욱하는 성격 이것만 그냥 노리고 갖다 밀어붙이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비공개 회의 때 17일 했을 적에 회의 때 그때 일단 합의했다가 하는데 그거는 이미 파기된 그 협상입니다. 이미 안 된 파기된 협상을 가고 다시 붙들고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야당에서 보면은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 지금 어쨌든 간에 파행되는 그 시기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도 상당히 많고요. 뭐 국감부터 해서 지금 뭐 묶여있는 특별법도 많고요. 뭐 민생 법안도 많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달 둘째 주죠. 이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5명의 1명꼴로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경제 관련 부분이 1위, 2위, 계속해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안전재난대책과 관련해서 세월호 수습은 이제 한 3, 4위 정도에 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해라. 그리고 세월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끌지 마라. 이런 어떤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된 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지금 여론조사 그게 그대로 그냥 민심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세월호 관련된 상황, 일단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 살리기 위해서 정부만 주도적으로 나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의 민생 살리기를 지금 경제 살리기 관련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법과 서비스 산업 육성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가 고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야가 공동으로 공면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당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여야가 정말로 힘을 합쳐서 진짜 이 경제를 살리는 이런 측면에서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나와야 됩니다. 뭐 지금은 누가 봐도 민생이 시급하죠. 언제까지 세월을 가지고 여야가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민생을 찾자 말하면 그 민생은 누구의 민생이죠? 민생적인 민생은 세월호입니다. 빨리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안 되면 대표가 나서라는 대표가 안 나서면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를 하라는 얘기고 국민들은 세월호를 대충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호를 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이제 정부는 경제 회생과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죠. 저는 그 얘기 옳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라도 다수당인 집권당에 나서는 것이 옳다. 네. 야당은 더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좀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한 말씀만 좀 드리시면 짧게 세월호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성우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